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고민은 생활비입니다.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연금과 저축이 몇 년을 버틸지,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의 결론에 닿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만 심리적인 비용은 훨씬 크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 심리비용이란 것이 무엇인지, 왜 많은 은퇴자들이 여기에 무너지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50대 후반의 어씨는 은퇴 후 미니멀 생활을 선언하며 소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하고 차량을 처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취미생활도 비싼 취미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산책과 독서로 바꿨습니다. 생활비는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지출만 보면 성공한 은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출은 줄였는데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뭔가를 줄일 때마다 제 삶도 같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절약이 아니라 축소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조기 은퇴 후 모든 소비를 불필요한 낭비로 규정하고 극단적인 절약 생활을 택했습니다. 지갑은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절약한 돈은 쌓였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모임을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 쓸모없는 지출이라고 판단하며 거절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연락 자체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은 아꼈는데 인간관계를 잃었습니다. 돈보다 훨씬 큰 손실이더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심리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깎이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며 내가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약해지는 비용을 말합니다. 생활비 절감은 수치로 보이지만 심리비용은 수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 비용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내려놓는 것은 쉽지만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일단 줄입니다. 지출도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활동도 줄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줄이기만 한 삶이 남습니다. 일할 때는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은퇴 후의 삶은 줄이는 것만으로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줄인 만큼 채우지 않으면 마음속 공간이 공허함으로 꽉 차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1순위는 수익 감소가 아니라 자율성 상실과 관계 단절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돈을 절약하며 드는 심리적 부담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훨씬 더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약은 예산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감, 관계의 영역까지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C씨의 사례는 이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은퇴 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평소 좋아하던 커피숍 방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이유 모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커피 때문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끼던 내 삶의 리듬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일상일 수 있지만 C씨에겐 그 작은 시간이 자신의 하루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심리적 장치였습니다. 지출 절감은 성공했지만 삶의 균형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줄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니 저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심리비용은 보이지 않는 적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약보다 삶의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줄일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유지할지, 무엇을 새로 만들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은 줄이되 관계는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가장 강력한 재테크입니다. 셋째, 나를 지탱하는 작은 루틴을 지출 항목만 보고 없애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작은 사치, 작은 여유는 절약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장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같은 후회를 남깁니다. 돈은 아꼈는데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는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생활비 절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비용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오래가는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가 절약이 아니라 버팀목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길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후의 삶을 비용의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연금이 얼마인지, 노후 생활비는 몇 퍼센트가 적정한지 같은 계산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은퇴자들과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계산은 삶의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고 마음에서 무너집니다. 지출을 줄이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삶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은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아끼며 생기는 감정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 균열은 처음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를 흔드는 틈이 됩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평생 일하며 누리던 작은 소비조차 스스로 금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줄어드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면서 드는 감정의 무게는 단순한 절약의 차원이 아니라 이 정도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번집니다. 이 감정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삶의 선택권을 잃는 듯한 느낌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불러오고 이런 감정이 누적되면 은퇴자는 소비만 줄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은퇴자들의 우울감은 대부분 이런 내면의 축소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대부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크게 흔들리는 영역은 관계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모임을 줄이고 외식과 취미생활을 줄이고 새로운 경험을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는 스스로 닫히게 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스스로 관계를 끊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훨씬 빠른 속도로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돼 있어야 유지되던 정체성이 끊기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라지자마자 자신도 사라진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의미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확인하고 그 역할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만 은퇴 이후 지출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관계를 줄이면 이 의미의 감각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삶의 리듬 역시 큰 문제입니다. 은퇴 전에는 일정이 곧 삶이었지만 은퇴 후 그 일정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예상보다 더 크게 흔들립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줄이면 일상의 구조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지만 모든 활동을 돈이 드는 것과 돈이 들지 않는 것으로만 분류하기 시작하면 결국 돈이 들지 않는 활동조차 의욕을 잃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습관은 하루 이틀은 편안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정체성 붕괴, 세 달이 지나면 무기력, 6달이 지나면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많은 은퇴자들이 고백하는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너무 썼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느라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생활비를 절감했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생동감이 사라졌고 결국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지출보다 더 큰 심리적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노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의 절대량이 아니라 삶의 통제감과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돈을 아끼는 것보다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생활비 절감은 숫자의 문제지만 심리비용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숫자는 쉽게 조절되지만 존재의 문제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한번 금이 가면 회복에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퇴자들의 대부분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절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은퇴 후의 시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목표로 만들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절약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목적이 되면 삶 전체가 절약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약이 성공할수록 삶은 빈약해지고 성공의 기쁨보다 빈자리의 허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빈틈이 바로 은퇴 후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반대로 심리 비용을 줄이는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약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하루를 설계하고 그 하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정합니다. 삶의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구조 안에서 지출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심리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지탱하는 요소들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적게 써도 무너지지 않고 많이 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출을 통해 정체성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지출을 줄여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약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절약을 이끄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칼럼을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심리비용을 견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삶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비용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입니다. 절약이 아니라 일상의 안정감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축을 세우는 일입니다. 돈을 줄이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지만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오래 버티게 해주는 힘은 바로 그 마음의 균형입니다. 숫자로 세는 비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은퇴는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